2-7 25년 9월 16일 화요일 115페이지 한일이 함께 불어야 할 역사 관동 대학살 무라야마 도시 옮김 유영승 지음 기획 시민모임 독립 역사 지문이 유영승 1963년생 나고야 출신 제1한국인 와세다 대학을 졸업한 후 잡지 편집자를 거쳐 1995년부터 후바이샤 출판사 편집장으로 근무 중이다. 저서로 일본을 망하게 하는 원전대장, 책벌레 2인초 등이 있다. 옮기니 무라야마 도시오 1953년생 혁명가 김산의 삶을 그린 아리랑을 읽고 한국에 관심을 가지고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다. 저서로 청춘이 아니어도 좋다. 라면이 바다를 걷는 날, 역서로 지겹도록 고마운 사람들아 등이 있다. 114페이지 학살의 기억은 조선인의 정신 속에서 반복되어 회귀한다. 전시 상황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듣고 월보, 특고 외보 64 1943년 1월에는 아이치현의 조선기독교회에서의 논의로 일본에 거주하는 조선인들에게 제일 위험한 것은 공습 자체의 괴로움보다 일본 상황이 혼란할 때 이를 진압하기 위해 조선인을 학살하는 것이다 라며 관동 대지진 때와 똑같은 일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을 우려한다는 내용이 있다. 114페이지 64번 1945년 이전에 존재한 일본의 비밀 경찰인 특별고등경찰 특고 1928년 설립이 내부 문서로 발행했던 조사기록 1930년부터 작성되어 사회주의운동, 반전운동, 조선인의 동향 등을 상세히 기록했다. 시로이 초고리노 페이퍼죠. 히로시마에서 피폭된 조선인들의 증언을 모아 정리한 책인 흰저고리의 피폭자, 극한 상황에서 벌어진 수많은 자별의 실상을 담은 증언들이 다수 수록되어 있다. 히로시마현 조선인 피폭자 협의회 편 노동순보사 1979년 1923년 관동 대학살은 지나간 역사가 아니다. 이 책은 학살의 진위와 처참했던 사건을 검증하려는 게 아니다. 조선인 학살이라는 역사적 사실이 왜 사회에서 망각되어 가고 있는지, 이 잔혹한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피해자 코스프레被害者角色扮演가 어째서 아직도 유효하게 유통되는지, 이 사태에 일본 사회의 독특한 병폐가 자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의 의문을 풀어보고자 했다. 왜냐하면 그것은 현대 일본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제1조선인에게 절실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들어가면 순서 1945년 3월 10일 관동 대지진의 피해자인 이진호는 공습을 벗어나기 위해 가족들과 함께 도쿄에서 치바로 피신했다. 히라이 빙징 빙징 대교에 이르자
많은 피난민이 그곳에서 쉬고 있었다. 이진호는 가족들에게 다리를 건널 때 한마디도 하면 안 된다고 못 박았는데 그 다리가 놓여있는 가스 시카구 그것을 가스 시카구 가스 시카구는 바로 관동 재지진 때 학살이 일어난 현장이었다. 그는 조선인임을 들키면 큰일 난다고 생각했다. 65. 히로시마 시내의 군수공장에는 일하다 피폭된 조선인 노동자들이 워낙 많아 한국의 히로시마로 불렸다. 합천 출신인 엄분련은 원폭에 피폭돼 리어카에 실려 고소로 향하는 길에 절대로 한국어를 쓰면 안 된다 라는 말을 부친에게 들었다고 한다. 관동 대지진 때 조선인이 불을 질렀다는 유언비어가 퍼진 것처럼 원폭이 투하된 혼란한 상황에서도 조선인이 폭동을 일으킨다는 의심을 샀다. 계획의 전략은 있어도 너희 조선인들에게 전략은 없다며 치료를 거부당하는 일들이 많았다고 부연 설명했다. 66. 115페이지 65. 정영수 관동 대지진 시 학살 사건에 의한 트라우마 체험과 그 이후 쿼드란테 2015년 3월호 도쿄 외국어 대학 해외사정연구소 93 내지 94페이지 66. 마루야 히로시 이시카와 이츠코 편 마루야 히로시 이시카와 이츠코 편 찢기면서 우리는 썼다. 한국 원폭 피해자 수기 니시다 소송 시티엔 2006년 78 내지 79페이지 116페이지 1945년 3월 도쿄 공습으로 스미다강 주변은 불에 타 초토화됐다. 아사히 클레프 1975년 3월호 117페이지 기뻐하는 얼굴을 해서는 안 된다. 학살 연구의 권위자인 금병동 진빈동은 일본이 패전한 날 삼촌으로부터 기뻐하는 얼굴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 관동 대지진 때 일본인들은 아무 죄 없는 조선인을 수천 명이나 죽였는데 우리가 당장 독립한다고 기뻐하는 얼굴을 보인다면 외놈들이 반드시 우리를 해칠 것이다. 67번에 대한 해석 117페이지 후기 관동 대지진 조선인 학살 문제 관계자료 1 려쿠인쇼보 1989 이런 증언은 사료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비교적 최근에 DH의 텔레비전이 제작한 뉴스여자라는 프로그램으로부터 명예훼손을 당해 소송을 제기한 신옥숙 씨 승소기념 기자회견이 있었다. 오키나와 미군기 시윗은 반대 운동에 관한 허위 보도로 신수국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도쿄 지방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2021년 기자회견에서 신수국 씨는 조모와의 추억을 언급했다. 도쿄에서 관동 대지진을 경험한 신 씨의 할머니는 죽을 때까지 몽유병 환자처럼 항상 냄비를 들고 잠자리에 들었다가 잠결에 방안을 빙빙 돌아다녔다고 했다. 언젠가 할머니께 무슨 꿈을 꾸는지 물었더니 일본 사람들이 나를 쫓아와 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공교롭게도 승소 판결이 있던 날이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던 9월 1일이었다. 신 씨는 내게 관동 대지진은 지나간 역사가 아니다 라고 했다. (118페이지) 15. 도쿄 대공습 때 반복된 유언비어와 폭력. 학살 행위의 외상으로 가해자는 계속 의심을 품게 된다. 전시 체제에서 불량전인 습격이란 환영은 다시 현실화되었다. 반복되는 폭력, 오모토 사건과 가해자의 외상. 앞서 잔혹행위가 피해자의 기억에 새긴 악몽과 쉽게 아물지 않은 외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가해자는 어떤 상태인가? 가해자 역시 반복되는 악몽에 사로잡혀 있었다. 미에 선종현에서 미에 발생한 오모토 사건은 그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1926년 1월 3일 오모토초 현 금마노시 슝예 금마노 슝예시 오모토초의 틈공사 현장에서 조선인 2명이 현지 주민에게 살해당한 사건이 일어났다. 그 전날 술에 취한 일본인이 영화관에 들어가는 한 조선인과 시비가 붙어 일본도로 찔러 중상을 입힌 사건이 있었다. 이튿날 조선인 노동자들이 이에 보복하기 위해 오모토초로 몰려와 다이너마이트로 오모토초 전체를 잿더미로 만들 작정이라는 유언비어가 돌았다. 68 기신보 1926년 1월 5일자. 경찰이 면장에게 지원을 요청해 소집된 제향군인회와 청년단이 죽장과 갈고리, 엽총 등으로 무장한 채 조선인들이 머물던 공사장 인근 숙소를 습격해 이기훈과 배상도 2사람을 살해했다. 기신보 1월 6일자 기사에 따르면 이기훈은 숙소 부근에 있다가 머리에 갈고리가 박힌 채 오모토초까지 끌려가 사망했으며 배상도는 경찰서에서 죽을 각오로 조선인들을 설득할 것이다 라고 약속한 뒤 터널로 향하는 길에 붙잡혀 고문당하다가 죽었다고 한다. 극락사에 안치된 2사람의 시신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참상이었고 죽창 등의 흉기에 찔려 벌집처럼 온몸에 구멍이 뚫린 채로 3일 동안 길바닥에 방치되어 있었다고 한다. 심지어 그들은 온 산을 뒤지며 달아난 조선인 60명을 뒤쫓았다. 유언비어는 사실무근이었지만 조선인 노동자는 모두 마을에서 쫓겨났고 일본인 중에 체포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도쿄 대공습과 유언비어. 오모토 사건은 관동 대지진으로부터 2년 반가량 지난 후 아직 기억이 생생한 시기에 일어난 사건이었다. 그러나 곧 전쟁이 발발해 일본 본토가 연일 공습당하던 시기에도 대지진 당시의 유언비어가 되살아나고 있었다. 다음은 공습의 격화에 따라 발생한 유언비어의 종류별 단속 상황이다. 69. 특고월보 1945년 1월부터 6월까지 일본인의 조선인에 대한 유언비어.
대공습 이전 12, 대공습 이후 24, 합계 36, 41%. 조선인의 일본인에 대한 유언, 대공습 이전 4, 대공습 이후 5, 합계 9, 10%. 조선인 사이의 유언 비어, 대공습 10 이전 13, 대공습 이후 29, 합계 42, 48%. 정영수, 패전, 해방전 후 일본인의 의심과 불안 및 조선인의 공포에서 발췌. 이 자료에서 1945년 3월 공습을 이른바 도쿄 대공습으로 규정하여 이를 경계로 조선인에 대한 경계심, 마찬가지로 일본인에 대한 공포심도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심리는 어디서 생긴 것일까? 다시 사법보고서에는 일본인은 공습 등의 혼란한 시기에 조선인들이 강도, 절도 혹은 부녀자 폭행 등을 가한한 것이 아닐까 우려하는 마음을 품고 있어 상당히 불안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었으며 결국 그것이 유언비어가 되어 다시 의심을 낳는 식의 경향이 있다고 기술되어 있었다. 70에 대한 해석 123페이지 박경식 제1조선인 관계자료 집성 제5권 치안 상황에 대하여 1944년 1월 14일 69에 대한 해석 121페이지 특고을보 1945년 1월부터 6월까지 120페이지 그림 긴자 부근인 수키야바시에서 피난을 떠나는 모녀 도쿄 대공습 비록 사진집 1953년 124페이지 GHQ 연합군 총사령부 본부 앞에서 태극기를 내걸고 정치범 석방을 축하하는 소련 사람들 1945년 10월 15일 미국 공문서관 125페이지 16 패전 쇼크로 재현된 유언과 잔혹행위 아시아 태평양 전쟁에서 패배한 일본은 식민지 종주국이라는 특권적인 지위를 박탈당했다. 환호하는 조선인과 일본인들 사이에는 새로운 갈등과 긴장이 생겼다. 패전의 충격, 한 여성이 역에서 전철을 기다리는 일본인을 밀어내고 먼저 전차에 올라탄 조선인을 보며 이렇게 회상했다. 사람마다 조선으로 떠들다가 웃음을 터뜨리는 그 분위기는 분명히 우리를 화제로 삼고 조롱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전철이 출발하자 조선인 일행이 손을 흔들며 독립, 독립 만세라고 일본어로 외치며 또 웃음을 터뜨렸다. 72에 대한 해석 아카자와 시로, 전후사상과 문화, 근대 일본의 괴속욕, 점령과 전후개혁, 요시카와 고분간, 요시카와 지川고분간, 홍원관, 요시카와 고분간, 지川홍원관, 요시카와 고분간, 요시카와 고분간, 지川홍원관.
15일에서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나른한 여름날 오후였다. 그들 무리 선두에 선 사람들은 불길하게 검은 일장기 한가운데에 올챙이 그림자가 드리운 형태의 태극기를 자랑스럽게 휘날리고 있었다. 옆에 있던 이웃집 아저씨가 젠장, 조선놈들이 일본 절반을 점령할 작정이구먼. 그래서 일장기를 반쯤 까맣게 칠한 거야. 라며 이를 갈았다. 내 어깨에 손을 얹고 있던 어머니는 어머나 일장기 절반이 까맣잖아 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전쟁에 져서 조선인들한테까지 바보 취급당한다는 아버지의 씁쓸해하는 말투에는 내 실감도 뒤섞여 있었다. 그것은 미국에 패배한 것보다 훨씬 싫은 일로 내 마음에 남았다. 이는 시인 오림준의 공동연구 일본 점령 사상의 과학연구의 편에 인용된 내용을 재인용했다. 출처는 조선연구 32호. 오림준은 이렇게 뼈아픈 한을 담아 그 현장에서 자신의 시선을 주저없이 똑바로 회귀시킨 오림이 일본인의 솔직하고 성실한 고백을 귀중하게 여겼다. 왜냐하면 이후에 일본이 민주주의 국가라는 옷을 깔끔하게 걸쳐 입은 후 일본인들이 조선인을 끝끝내 독립된 민족의 일원으로 제인식하지 않고 무작정 세월을 흘려보냈기 때문이다. 72화 대안에서 126페이지. 아카자와 시로 전후사상과 문화, 근대 일본의 궤적요, 점령과 전후개혁, 요시카와 고분관, 지추안 홍원관. 127페이지. 요리 지쥐 사건, 전후에 재현된 잔혹행위, 요리 지쥐. 그것은 잔혹행위가 재현되는데 일조한 딱 걸맞는 사상이었다. 니가타현 경찰부 특별고등과 내성관계 서류철 1945년 8월 내지 10월에 는 니가타현에서 조선인들이 강리에 독극물을 불어 언어가 떼죽음을 당했다는 유언비어가 발생했다는 기록이 있다. 또한 1945년 10월 2일 도야마 현 지사는 조선인이 일본 전국에서 폭동을 일으켜 일본인 여성을 폭행, 강간하고 있다는 유언비어가 떠돌고 있다는 사실을 내무 대신에게 보고했다. 127페이지 그림 오림준, 오린준 시집 해역 후바이샤 펑웨이서 1973. 제대 군인에 의한 조선인 살해 사건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그 중에서도 제대 군인이 대거 포진된 상인 집단 마스야 일가, 숭우이자 마스야 일가, 김창근, 김성태 조선인 2사람을 참수하고 또 한 사람을 상해한 요리 사건의 내용은 처참하다. 이 사건은 1947년 7월 사이타마현 요리 경찰서의 관내 하나조노 화왼촌에서 일어났다. 화왼촌 하나조노무라 하나조노 웬이 조노구나.
무라 하나좀 무라. 경찰의 미적지근한 수사에 견디지 못해 사건을 독자적으로 조사하다가 체포된 제1번 조선인 연맹 조련 측의 변호인이 바로 후세 다스지 변호사였다. 후세 부시 다스지 후세 부시 후세 다스지 다스지 부시 후세 다스지. 후세의 변호 부시론에 따르면 이는 지하로 숨어든 군불 세력의 지시를 받은 조직 폭력배에 의한 중상 및 살해 사건으로 일본 패전의 억울함을 해소할 요랑으로 일본 패전을 기뻐하는 조선인을 증오한 학살 사건이었다. 이는 옛 일본군 병사들이 마스야 일가를 숭우 점령하고 탈취한 데 그치지 않고 당시 일본 사회 전체에 흐르고 있던 패전 사상, 즉 모든 억울한 일은 전쟁에서 진 탓이라는 사상이 영도해서 나타난 사건이다. 74에 대한해서 정영환 해방 후 제1조선인사 연구서설 1945년부터 1950년까지 제3장 히토스바시대학 이처大学 히토스바시 대학원 사회학 연구과 박사학위 논문 2010년 51 내지 52페이지. 마츠카오키 송川美지 129페이지. 조선인 한둘은 죽여도 돼. 덧붙여 사이타마현 요리무라현 사이타마현 오사토군 요리이초는 관동 대지진 때 학살 사건이 일어난 곳이기도 하다. 대지진 발생 4일 후 피해가 두려워 경찰서에서 보고받고 있던 28세 조선인 엿장수 구하경을 인근 마을인 요도무라 용토중에서 몰려든 군중들이 유치장을 습격해 그를 마구 난도질해 경찰서 현관으로 끌고 나가 숨통을 끊어버렸다. 요도무라 용토중 75에 대한 해석 숨겨진 역사 관동 대지진과 사이타마의 조선인 학살 사건 관동 대지진 60주년 조선인 희생자 추도사업 실행위원회 1984년 118 후세 다스지는 후세 다스지 전지 요리 사건 변론문에서 이 두 사건의 공통점으로 조선인 한두 명은 죽여도 좋다는 관동 대지진 학살 사건 이후의 민족적 차별과 멸시 관념이 깔려 있다고 보았다. 패전 이후 제1조선인이 일본인에게 상해를 간 폭력 사건이 발생했다거나 조선 주둔군이라 칭하며 수많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설이 여전히 판을 치고 있지만 이 역시 패전 이후에 유포된 유언비어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130페이지 17. 제일동포의 본민을 그린 작가 이양지. 대지진이 일어나면 조선인은 또 학살될까? 제일동포 이양지 76는 1989년 종편소설 요희 요지로 제100회 아쿠타가와상을 수상했다. 불과 3년 뒤인 1992년에 작가는 급성 심근염으로 급사하였는데 사후에 출간한 도레의 목소리, 이시노 코에를 포함해 10여 년간의 집필 활동을 통해 4권의 단행본을 남겼다. 1984년에 발표한 첫 책의 제목이기도 한 해녀 카스키메에는 이런 내용이 나온다. 좀 전에 지진이 있었잖아요. 있장. 그러고 보니 좀 흔들린 것 같아. 있장. 또 관동 대지진 같은 큰 지진이 생기면 조선인은 학살되는 걸까? 1엔 50전, 10엔 50전이라며 죽창에 찔리게 될까? 그 전에 발표한 데뷔작 나비 타령에도 이와 비슷한 대목이 있다. 옆구리에 칼이 꽂혀 있다. 옆구리에 손을 대보았다. 칼은 없었다. 아무런 상처도 나지 않았다. 일본인에게 살해된다. 그런 환각이 시작된 것은 그날부터였다. (76에 대한 해석) 130페이지 이양지 리량즈 1955년부터 1992년까지 와세다 대학에 입학한 후 민족운동에 뛰어들면서 가야금과 무속, 무용을 본격적으로 배웠다. 서울의 하숙집에 머물며 쓴 나비 타령으로 음단에 데뷔했다. 1988년 문예 잡지 군상에 발표한 6위로 1989년 아쿠타 가와상을 수상했다. 이후 일본과 한국에 오가며 한국 무용을 배우며 집필을 이어가다 1992년 급성 심근염으로 세상을 떠났다. (131페이지) 이양지 제작 등본. 이양지 작품의 반복해서 나타나는 대지진제에 관한 회상은 미발표 습작 원고인 제작 등본에서 중심 주제로 등장한다. 주인공은 모국으로 유학을 갈 마음을 먹고 부친의 귀화로 상실한 한국 국적의 제작 등본을 받으러 간다. 그리고 학교에 들어가기 전 고향인 전주를 방문한다. 처음으로 한국에 온 그녀는 점점 거제 수는 비바람 때문에 이성계의 묘소를 산책하는 것을 포기하고 숙소에 머물기로 한다. 비가 그치자 기분을 전환할 겸 거리를 걷다가 숙소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숙소에 있던 젊은 남자와 허드렛일 하는 소년이 이야기하는 것을 엿듣게 된 것이다. 일본 아가씨. 그 단어가 들렸을 때 나는 걸음을 멈췄다. 낄낄거리는 은밀한 웃음소리가 간간히 섞여 나를 움츠러들게 했다. 그것은 나에 관한 이야기였다. 전라도 사투리가 섞인 우리말을 잘 알아듣지 못한 그녀는 단어를 이어 붙여가며 맥락을 파악할 수밖에 없었다. 아니 형님, 걔는 일본 사람이죠. 일본 여자 얼굴이야.
일본에 귀화했으면 일본인이지. 귀화한 놈은 사람도 아니야. 매국노지. 일본 여자랑 한번 해보고 싶네. 어때요 형님? 오늘 밤에. 의심에 사로잡힌 그녀는 여관을 바꿔야 하나 망설인다. 그러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살펴보니 오른손에 칼을 든 남자가 방 입구를 가로막고 서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제일 교포라고 필사적으로 변명했다. 그러자 남자가 따져 묻는다. 야, 그럼 우리말로 1엔 50전 해봐. 1은 50전이요. 이것 봐, 일본놈 발음이잖아. 한국어를 잘 못하는 제일 교포가 일본인으로 몰려 황당한 보복을 당한다. 모두 주인공의 꿈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실제 사건과 역할이 반전돼 한국인이 일본인으로 오해받는 상황을 겪은 것이다. 이 소설의 특이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작가 자신도 주인공과 같은 이유로 한국 국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허공에 매달린 채 두 민족 간의 역사적 부채를 저주처럼 떠안고 괴롭힘 당하고 있었다. 조선인이 일본 국민이 되는 것은 피해자라는 입장에서는 해방되는 것이지만 동시에 학살 사실을 부정하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 관동 대지진으로부터 반세기가 지났으나 작가 자신이 반복해서 겪은 피학의 체험을 복귀하는 것은 의식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그 범민이야말로 조선인에게 새겨진 낙인과도 같은 것이었기 때문이다. 132페이지의 그림. 제일 한국인 2세 작가 이양지씨, 여동생 이영씨 제공. 아쿠타가와 상수상 작가인 이양지의 작품은 관동 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을 반복해서 그려낸다. 미발표 원고인 제적 등본은 그 기억이 아직도 제일 동포들의 정신을 허공에 매달고 있음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아쿠타가와상, 제천상. 아쿠타가와, 제천 아쿠타가와. 아쿠타가와상 수상작 요기. 아쿠타가와, 제천 고단샤. 1989년. (135페이지) 5년마다 전쟁을 치른 제국 일본. 잔혹행위는 피해자의 심산에 상처를 입히지만 동시에 가해자의 마음에도 상처를 낸다. 폭력의 강도가 심할수록 가해자의 상처 역시 깊어지고 고통도 길어지기 마련이다. 근대 국가인 메이지 정부는 보심 전쟁, 모陈战争 77, 시난 전쟁, 시난전쟁 78이라는 두 번의 내전을 거쳐 성립된 이후 거의 5년마다 전쟁과 대외 출병 등 군사행동을 강행해 왔다. 1894 내지 1895년 청일전쟁, 1900년